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제 먼저 오버뷰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채권의 어떤 성격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떤 이 채권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 보면 이제 픽스드 인컴이라는 말도 나오고, 시큐리티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데스 시큐리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대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도 리스키 에셋입니다. 왜냐 그러면 채권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은 모기지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 그래서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그때 돈 빌릴 때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그때 채권을 차용증서를 쓰죠. 그게 이제 모기지 채권인데, 그 채권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빌려서 집 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빚 집 사는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생기는 건 채권이라고 해도 채권에서도 디폴트가 무수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콜레터럴라이즈드 뎃 오블리게이션 이게 이제 뭔지, 특히 이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 CDO는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은 여러분들이 이제 2008년, 2009년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좀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다시 이쪽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 토픽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본드의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그 전에 이 본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권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채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차용증서라고 그랬죠, 제가. 그지? 그러니까 차용증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겠죠, 그지?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은 이슈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 이슈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채권을 사는 사람, 본드 홀더겠죠. 이 사람들 보통 이제 크레디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차용증서 안에는 이게 본드가 차용증서인데, 차용증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일종의 의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지? 내가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무슨 이자를 어떻게 갚겠다,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채권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한국말로 다르게 아주 쉬운 말로 저희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페이스 밸류가 있습니다. 혹은 파 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페이스 밸류, 파 밸류는 뭐라고? 일종의 액면가입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 하면 액면가인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뒤에 1,000원 빌렸으니까 1,000원 갚아줄게 할 때, 요 1,000원이 없어 있는 요 액면가는 뭐냐 그러면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채권이 이제 이 종료되는 1년 뒤에 갚는다면 1년 뒤가 만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 10월 16일인데 1년 뒤에 2021년 10월 15일 날 내가 원금 1,000원 빌렸는데 1,000원에 대한 원금 갚을게 할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이 페이스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밸류, 파 밸류, 액면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로 이해하시면 된다? 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 빌리는 돈의 원금이라고. 그래서 만기에 갚는 원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쿠폰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쿠폰 레이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인트레스트 페이먼트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채권은 1년짜리 채권도 있고 5년짜리 채권도 있고 10년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민간에 빌릴 때는 이렇게 안 빌리지만, 여러분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발행한 차용증서에는 장기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짜리 채권, 5년짜리 채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냥 오늘
채권 발행해서 내가 5년 뒤에 갚아줄게. 원금 1,000원. 원금 1,000원 내가 오늘 빌렸는데 5년 뒤에 1,000원 갚아줄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채권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채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일단 내가 만기는 여러분들 집 사면 예를 들어서 돈 빌릴 때 30년 뒤에 갚는다라고 했을 때 그 30년 이전에도 계속 뭐는 갚을 수 있어요. 이자는 갚죠, 그지? 그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해놓은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건지 얼마만큼 갚을 건지를 정해놓은 게 이 쿠폰 페이먼트, 쿠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채권의 이자 지급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폰 레이트이 이게 annual percentage rate로 10%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연간 이자율이 10%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천원에 내가 1,000원만큼을 빌렸는데 원금을 액면가가 1,000원인데 만약 쿠폰 레이트 10%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에 얼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자로 100원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말에 100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만큼 쿠폰 레이트 10%니까. 근데 보통은 1년씩 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자를 보통 이제 지급합니다. 1년도 너무 이제 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10%를 2로 쪼개면 이게 annual percentage rate이니까 2로 나누어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T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annual percentage rate하고 그 RF 계산할 때 그죠? T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년이 되겠죠.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면 이자 계산이 되면 그래서 요게 T를 2분의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매 6개월마다 5%만큼은 이제 그걸 주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50원만큼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제 쿠폰 레이트입니다. 그게 이제 차용정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용정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만기일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지? 만기일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만기에 갚아야 되는 원금액. 요게 이제 액면가라고 하는데, 그 액면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쿠폰 레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자 지급을 6개월에, 그리고 요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1년, 보통은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대부분의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하는데, 그때 이자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쿠폰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좀 정리해 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차용정수에 들어가 있는 게 결국 뭐냐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하고 채권을 사는 사람 사이의 어떤 일종의 계약인데 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쿠폰 레이트 이자 지급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만기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액면가가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이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용정수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차용정수가 그렇죠. 여러분들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2년 뒤에 갚아줄게.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할게. 그리고 지급하는 이자 이자율은 10%로 연간 이자율 10%로 해줄게. 그러면 생각하기에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연간 이자율이 10%니까 annual percentage rate 10%니까 5%로 매년 6개월씩 한 번씩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원 빌려줬으면 6개월마다 50원씩 이자 받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차용정수의 내용입니다. 아주 티피컬한 대부분의 차용정서가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에도 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발행할 때 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채권 가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정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국채를 가져와서 이런 정보 갖고 있는 국채를 가져왔을 때 이 국채를 내가 오늘 누가 발행했습니다. 정부가 액면가 1,000원, 쿠폰 레이트 10%,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 그 다음에 머추리티 레이트 만기일은 5년 뒤에 내가 1,000원 갚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오늘 얼마 주고 이 채권을 샀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가면 내가 오늘 얼마 주고 이 돈을 빌려줄 거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알아야 돼야 될 거는 채권 차용정수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다? 쿠폰 레이트, 머추리티 레이트, 파밸류, 액면가,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연간으로 지급하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지 이 내용이 최소한 이 4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미국채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미국은 이제 트레저리 본드가 US 트레저리 본드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본드도 있고 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트는 더 장기고 보통 본드는 그러니까 노트는 여기 보시면 머추리티가 1년에서 1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본드는 머추리티가 보통 이제 1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채권도 있고 미국 노트도 있는데 뭐 이건 종류입니다. 채권의 종류인데 국채의 종류인데 보통 단기 국채를 미국의 단기 국채를 노트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를 본드라고 이야기한다 정도만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재무성으로부터 트레저리가 어디냐 그러면 재무성으로부터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성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죠. 한국에서는 보통 채권 발행하면 어디서 발행하냐 하면 기재부에서 발행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발행하고 보통 이제 채권에 있는 그 액면가는 뭐 이게 보면 100달러, 100원, 그다음에 1000달러가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도 이제 이 액면가가 있겠죠. 저희 나라 100만 원이 100만 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도 채권의 가격, 국채 가격이 아주 작은 단위로 많이 쪼개서 이제 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국채시장 여기 있죠, 그지? 여기 가셔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국고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 국채입니다. 국고채는 그게 만기까지 사면 이렇게 쭉 있네요. 3년짜리 만기도 있고 5년짜리 만기도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한번 볼까요? 개인이 어떻게 구입하셨는지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수가 보죠. 네,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여기는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한국 국채는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콜러블 펀드가 있고 본드가 있고 컨버티블 펀드 이거 보통 여러분들 들어봤던 전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러블 본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만기일 전에 기업이 이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채권을 얘한테 차용증서 써가지고 100만 원 빌렸는데 만기일이 3년 뒤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갚을 수도 있어. 저기 1년 있다가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럼 1년 뒤에 갚을 수도 있어. 그때 갚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조건을 명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1년 뒤에 갚겠다고 하면 그냥 갚는 겁니다. 그때 뭐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페널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류의 본드는 한국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차 산다 그러면 자동차 살 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새 자동차 이제 5년 할부로 샀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 직장인 취직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한 대 새 거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큰 목돈은 없으니 그냥 5년 만기로 해서 자동차 뽑았습니다. 5년 만기로 자동차 보니까 이게 저기 뭐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올해 다 갚아야 되겠다. 1년 만에 다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하는 겁니다. 중도 상환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할부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 전세 자금 빌렸을 때 중도 상환할 수 있는데 중도 상환하면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상환할 수 있는 걸 콜러블 본드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상환했을 때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페널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금에 대해서 상환금의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뭐 0.7% 원금의 0.7% 상환금의 0.7%는 뭐 이제 여러분들 페널티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부금에 원금에 할부금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페널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는 이 콜러블 본드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드를 이제 중도 상환이 가능한 본드를 채권을 이제 회사채를 이제 콜러블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컨버티블 본드라는 게 뭐냐면 전환사채인데 이건 이제 전환사채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얘한테 저기 뭐냐 차용증서 돈 빌려줬어. 100만 원 뭐 내가 벌써 3년 뒤에 갚을 수 있는 갚겠다고 100만 원 빌렸는데 그 중에 그러다가 네가 원하면
나중에 네가 만기 전에 네가 원하면 네가 그 본드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다가 돈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저 회사 주식이 좀 잘 주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 저거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컨버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입니다. 푸트블 본드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옛날에 과거에 저기 안철수가 할 때 뭐 이런 전환사채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푸트블 본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일정의 본드 그 채권을 산 사람한테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분한테 그 채권 사는 사람한테 이제 어떤 권리를 주는 건데 어떤 권리를 주냐 그러면 그 일종의 이제 이런 겁니다. 보고 있다가 나 저기 채권 이거 저기 상환 받아야 되겠다 보니까 라든지 혹은 이 채권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권리를 채권을 사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게 권리가 그게 이제 푸트블 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채권의 차용정수에 들어가 있는 이 쿠폰 레이시 있죠. 그죠? 이게 뭐 10%면 10% 이게 보통 고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5년짜리 채권을 사더라도 이 쿠폰 레이트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는 건 뭐냐면 그 쿠폰의 레이시 변동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죠. 여러분들 저기 자동차 할부할 때는 이 금리가 변동금리 보통 잘 안 쓰는데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전세 자금 빌리고 이럴 때는 보통 변동금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조정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쓰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쿠폰 레이트가 올라가고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쿠폰 레이트가 이제 조정하는 거죠. 전세 자금 상환 여러분들 이제 빌리면 그때 이자 낼 때 그것도 일종의 쿠폰인데 그때 들어가는 게 이 쿠폰 레이시 변화하는 것 그런 본드를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본드는 거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채권의 종류들입니다. 회사채가 있고 다음은 이거 말고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게 전통적인 어떤 본드의 종류들이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이제 본드들이 많이 2000년 초반부터 그 전부터도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좀 특이한 본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셋 백드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MBS라고 모기지 백드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전에 지금 다른 것을 생각이 안 나요. 모기지 백드 본드가 MBS라고 보통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 유명한 이제 그 금융위기 출발점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모기지입니다. 요 시큐리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하고 이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금융이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 관련된 어떤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은행이 거기 이제 차용증서 여러분한테 받겠죠. 여러분한테 받았던 그 차용증서를 쫙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겠죠. A라는 사람한테서 차용증서를 받았고 A라는 사람한테 집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B라는 사람한테 집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C라는 사람한테 집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 각각 이 여러 사람부터 집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던 그 차용증서들이 쭉 있겠죠. 그 차용증서를 다 그 차용증서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본드를 만드는 게 모기지 백드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타스트로피 본드라는 건 뭐냐면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발행하는 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무슨 태풍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본드에 대해서 이제 이 본드를 발행하면 태풍이 피해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 같은 그런 본드입니다. 인덱스드 본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이제 반영하는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본드의 만기일이 보통 깁니다. 30년, 뭐 20년, 뭐 10년 이렇게 긴데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명목 이자율이 만약에 쿠폰 레이트 10%라 그러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 쿠폰 레이트, 결국 그 쿠폰 레이트 자체가 감소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덱스된 본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쿠폰 레이트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반영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본드가 인덱스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본드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물가 연동 국고채 이표금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가 연동 국고채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소비자 물가 수준에 연동하여 변하는 국고채입니다. 물가 변동만큼 이제 국고채 원금도 이제 상승해요. 여기는 이자율이 바뀌지 않고 원금이 이제 그 액수만큼 조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인덱스 본드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본드의 종류이고요. 좀 여기까지 이제 본드의 특징, 뭐 본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드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